안녕하세요, 레브렉스입니다. 개봉기 이후로 지금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3일 이상 꾸준히 써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좀 내용이 많았던 것들 위주로 정리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폰 15 프로 나눔도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게 미국판으로 내추럴 컬러 한 대, 일본에 출장 간 김에 픽업해가지고 화이트 한 대, 요렇게 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에는 제가 스토어에서 촬영한 장면만 보여드리고 자세히 보여드리지를 못했는데 미국에서 직구한 것도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색감 나란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이제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봤을 때 어떤 색이 마음에 들었냐, 예뻤냐, 뭐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신제품 시그니처 컬러를 좋아한다. 그리고 뭐 화이트 자체가 질리지는 않지만 뭔가 오래 봤던 색감이라서 좀 다른 게 땡긴다. 밝은 색감을 원한다고 하시면 내추럴, 그게 아니라 오래 써도 질리지 않을 색감, 그 다음에 밝은 색감을 좋아한다. 다양한 케이스랑 조합이 좋은 색을 원한다 하시면 화이트, 이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화이트가 제일 무난하게 취향이 거의 엇갈리지 않고 예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국판을 어떻게 샀길래 이렇게 빨리 받았냐, 배대지는 어디서 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번에 따로 배대지는 안 쓰고 아는 분이 추천해줘가지고 올세일 직구라는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요것도 고정 댓글에 링크 둘게요. 아무튼 뭐 이번에는 저도 요거를 써보니까 배송도 빨랐지만 이제 뭐 응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마음에 드는 게 많아가지고 내년에 애플에서 비전 프로 나오면 그것도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볼까,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 녀석의 첫 느낌을 이야기하면서 체감이 가장 큰 부분이 무게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존에는 프로맥스를 쓸 때 항상 무게감 때문에 제가 좀 꺼려지고 불편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처음에 들었을 때 그 잠깐 느껴진 게 아니라 지금 며칠을 계속 쓰고 있는데 요 무게감은 확실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거는 지금 직구한 분들 후기도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이야기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해달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까 하고 제가 예전 영상들을 좀 이렇게 다시 돌려봤거든요. 근데 딱 말씀드릴 만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폰을 한 손으로 쥘 때 주로 이렇게 자세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요 새끼손가락으로 폰을 딱 받치는 그런 느낌. 예전에는 제가 프로맥스 소개할 때 이렇게 쥐고 있으면 요 새끼손가락의 통증이 상당하다, 그래서 오래 쓰고 있기가 불편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이렇게 지금 잡고 있어도 새끼손가락의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제가 지금 오버하면서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실제로 그래요. 들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던 게 동작 버튼인데요. 그러니까 액션 버튼. 이거는 지금 기준에서는 오히려 실망감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소한 앱이나 서비스별로 요거를 눌렀을 때 할당할 수 있는 기능이 나눠지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준에서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메뉴에서 특정 기능을 설정하면 길게 눌렀을 때 지정한 기능으로만 작동하는 딱 그런 수준이에요. 최소한 뭐 2번 눌렀을 때, 3번 눌렀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라도 했으면 좀 덜 아쉬웠을 것 같은데 이거에 기대를 좀 많이 했던 분들은 아쉬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요거는 따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요. 카메라 관련해서 질문이 많은 게 일반 모델이어도 카메라 퀄리티는 충분하냐, 프로랑 프로맥스 사이의 그 차이, 광학 3배 줌이랑 5배 줌에 대한 견해, 생각, 그런 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좀 많더라고요. 일반 모델은 아직 제가 구매를 안 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해외 리뷰를 보면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충분하다, 그렇게 보였고요. 광학 3배랑 5배에 대한 이야기, 그것만 좀 해볼게요. 제가 안 그래도 뭐 커뮤니티나 카페나 이런 데서 좀 찾아보니까 지금 이 부분하고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실내라든지 근거리에서 많이 찍으면 이제 3배 줌, 그러니까 프로, 야외라든지 뭐 여행을 가가지고 많이 찍는다고 하면 5배 줌, 그러니까 프로 맥스. 단순하게 이제 요렇게만 좀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내에서도 많이 찍고 야외에서도 많이 찍기는 한데 실내에서 광학 3배 줌을 거의 안 썼거든요. 진짜 1년 동안 5번도 안 쓴 것 같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식당 같은 데서 테이블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누군가랑 마주 앉아가지고 보고 그 상대방을 찍어준다? 혹은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음식 사진을 찍는다? 이럴 때 기준에서는
하면 글쎄요 3배줌 그것도 피사체가 너무 당겨져서 오히려 부담스럽고 별로일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안 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내에서는 좀 당겨서 쓴다 하면 2배줌 그렇게 썼었어요. 이런 것처럼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쓰는 거를 생각해보면 기본 아니면 2배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이번에 확실히 샘플을 찍으면서도 느꼈지만 배경 압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3배줌보다는 5배줌이 훨씬 만족도도 높고 그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활용도 그런 데서도 괜찮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또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단순히 실내 촬영 빈도가 높냐 야외 촬영 빈도가 높냐 이걸로 3배 5배를 나누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프로랑 프로맥스 사이의 3배줌 기준에서는 프로 결과물의 퀄리티가 더 좋은 거는 맞다. 강학 5배줌을 기준으로 하면 프로맥스가 더 좋은 것도 맞다. 그런데 프로 3배에서 프로맥스 5배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냐 하면 비슷하게는 가능하겠지만 결과물 느낌은 꽤 많이 다르다. 그 정도로 우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이폰 15 프로 카메라에서 고스트 현상에 대한 거는 이미 쇼츠로 소개를 드렸었죠. 혹시나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말하면 플레어, 빛 번짐 현상은 제법 개선된 게 눈에 보인다. 그런데 고스트 현상 개선은 미미하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진짜로 과장 하나 없이 제일 질문이 많았던 주제입니다. 발열이 심하냐? 그냥 쓸 때도 발열이 꽤 심하냐? 뭐 그런 거. 우선 간단하게 정리하면 발열이 아예 안 느껴지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폰과 마찬가지로 초기 설정할 때 발열을 느꼈고요. 카메라는 쓰면서 틈틈이 열감이 느껴졌고요. 그런데 평소에 뭐 웹서핑이나 유튜브 보거나 그런 환경에서는 발열 체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라든지 게임이라든지 폰을 좀 빡세게 갈굴 때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냐 그게 또 궁금하시겠죠? 4K 60프레임으로 10분 정도 촬영했을 때 후면 가장 뜨거운 곳 온도는 44에서 45도였고요. 원신을 최고 설정해서 20분 정도 해보고 온도를 측정했을 때도 44에서 45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보면서는 최고 온도가 46.2도가 나왔어요. 제가 측정했을 때 제일 높았던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빡세게 돌릴 때 44에서 46도 수준의 발열은 있었다. 참고로 요정도 발열 수준일 때 생폰 기준에서 사이드 프레임 쪽은 맨손으로 잡고 있는 게 불쾌할 정도예요. 열감이 꽤 심하거든요. 물론 이게 대부분 빡세게 기계를 쓰면서 특정 피크에서 나오는 발열이다 보니까 일상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프로급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카메라, 게임 이거는 아예 뭐 떨쳐내고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거는 맞다. 이후에 이제 펌업으로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제가 지금 며칠째 쓰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쓴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뭐 이거를 보고 몇 시간을 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만 놓고 보면 플러스라든지 프로맥스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재밌는 테스트 결과가 하나 있던데 배터리 상태가 100%인 아이폰 14 프로맥스로 iOS 16.5 환경이랑 iOS 17.0.1 환경에서 비교한 게 있더라고요. 요때 배터리 수명도 그렇고 발열도 그렇고 꽤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요 녀석에 들어가 있는 iOS 17도 조금 더 안정화가 필요한 게 아닐까. 사실 매번 메이저 업데이트 후에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0.1이 돼야 뭐 지금으로 따지면 17.1이 되겠죠. 그게 진짜다. 뭐 최적화가 됐다. 안정적이다. 뭐 그런. 이제 그 시점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뭐 제 입장에서는 그게 또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품 케이스 퀄리티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파인오븐 케이스가 처음 나와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일본에 픽업 가가지고 애플스토어 현장에서 파인오븐 케이스를 좀 만져봤거든요. 제가 괜찮으면 사려고요. 근데 이제 야 이거를 8만원 넘게 받는다고? 이런 느낌? 그러면 이제 어떤 평가인지 짐작이 되시겠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정품 케이스를 고집한다고 하시면 이번에는 실리콘 소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실리콘으로 구매를 해뒀고요. 혹시나 이게 파인오븐이 저만 영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싶어가지고 출장 중에도 그렇고 정보를 좀 찾아보고 하니까 애초에 이미 이것도 내구성이 최악이라고 정보가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요런저런 이제 이슈거리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폰 15 특히 프로맥스는 써보면서 넘어갈 만한 부분들이 여러 개 보이긴 했어요. 타입C 포트 활용이나 카메라, 무게 뭐 이런 것들 이런 변화가 끌린다. 나한테는 필요하다. 지금 이슈인 부분이 나한테는 좀 먼 얘기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뭐 지금 논란이 많던데 사면은 돈 버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걱정으로 피하실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갤럭시 시리즈 이야기하면서도 비슷한 뭐랄까 골자로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해가지고 판단을 하시고 구매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국내 출시 시점에 기변하려는 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린 30만원 돈 할인 받으면서 빠르게 순번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서비스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번에 공지했던 것처럼 여기서 개통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아이폰 15 프로 나눔 개수도 늘어나고 하니까 개통한 분들 중에 아이폰 15 프로도 또 덤으로 받는 분도 생기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카메라도 그렇고 미국판 eSIM도 그렇고 관련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게 좀 있거든요. 이런 거 외에 혹시 뭐 더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면 댓글이라든지 뭐 인스타 DM이라든지 많이 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 준비해가지고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근데 이제 화이트가 확실히 어떤 컬러의 케이스를 쓰던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요번에 슈피겐에서 요런 것도 선물로 받았는데 뭐 요런 거 느낌 있지 않나요?